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기는 한데,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약간 이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상에 오늘 이 너무 안 좋은 흐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시청자분들 좀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오늘 개파락으로 출발해 준 게 사실상 제일 베스트였다 생각을 해요. 예. 개파락으로 좀 출발해 주면서 반대 매매 물량이 소화가 돼 주고 또 주가가 좀 올라가 주는 게 제일 베스트였을 건데, 오늘 사실 갭으로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예상만큼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와주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위아래로 좀 많이 흔드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어찌됐든지 우리가 캔들로서만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정도 어쨌든 이제 양봉이라는 거는 갭을 떠서 빨갛게 뭐 종가 뭐 1%라도 상승해서 마감했다,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이제 뭐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높아야 이제 양봉이겠죠. 그래서 양봉으로 어쨌든 조금이라도 마무리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제일 기초, 주식시장에서 기초 중에 기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캔들을 봤을 때 우리가 상승 잉태형 캔들이라고 캔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승 잉태형 캔들 같은 경우는 또 이 하락하던 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이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상승 반전으로 돌아서는 상승 패턴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 부분 자체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완전히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신용이 조금 더 많이 털렸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상승 패턴이 어쨌든 간에 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띄워주시죠. 자, K회사. 이것도 한류인가요? 이것도 뭐 요즘 K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부니까 우리 맨날 K 뭐 뷰티, K 푸드, 뭐 K 원전 뭐 다 K를 갖다 붙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뭐 세계로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이 한국 회사다, 우리는 K가 들어가는, 우리는 한국형 회사다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호를 좀 붙인 게 아닌가 좀 생각해보는 기분입니다. 이름부터가 이제 K회사라는 거죠. 네. 자, 종목명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컴퍼니 K. 네. 네, 이거를 뭐 아무래도 K 회사라고 좀 하기 그러니까 K 자체도 영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도 이제 컴퍼니로 해가지고 아마 K 컴퍼니 K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기억은 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 뭐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길 원하면서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를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무시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뭐 무시할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네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가지고 오셨는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자, 세 가지 나왔는데, 자, 일단 이 컴퍼니 K 어떤 회사입니까? 일단 컴퍼니 K는 정확하게는 컴퍼니 K 파트너스예요. 파트너스이기 때문에 뭐뭐 파트너스 뭐 이름만 들어도 뭐 누군가와 함께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는 이제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그래서 보다시피 뭐 중소 벤처기업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창업 투자 회사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하면서 줄여서 우리가 창투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창투사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은 것들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은 뭐 밑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기업들 자체적으로 어쨌든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떤 기업이 뭐 투자한 회사가 갑자기 뭐 어디에선가 입지가 올라오면서 그런 이 기업이 엄청 성장한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 이력만 가지고서도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과 별개로 이제 이 컴퍼니 K, 그러니까 창투사를 지금 우리가 보면 좋은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자꾸 사람들이 미국 대선에만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대선도 2027년도에 이제 일정이 접혀져 있다 했죠. 근데 분명한 거는 2027년도 이 대선을 앞에 두고서 이제 보통 3년, 그러니까 올 연말부터 해서는 보통 이 우리나라 국내 대선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도 움직여요. 그럼 여기서도 얘기했던 게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사실 뭐 문제가 딱 있잖아요. 우리가 저출산이라든지 청년 실업률 이런 문제가 직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낙태도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부터 해가지고 딱 정책이 뭐 조금 뭐 차이가 뚜렷한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정책이 그냥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게 딱 일자리와 저출산 이 두 개는 정말 거의 1, 2호 공약으로 계속 들어왔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뭐 지금 당장 누가 그때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특정까지 우리가 추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대다수 어찌됐든지 거는 공약이 일자리라든지 저출산인 만큼 이 두 가지는 그냥 시장이 무너질 때 사놓고 있으면 오히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창투사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은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일자리가 많아지려면요. 이제 이 벤처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야 돼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위한 요건이 바로 이런 창투사에 대한 지원이겠죠. 바로 이 창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회사들에 대한 이 정부 정책으로도 지원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은 늘 이제 창투사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컴퍼니 K가 충분히 이제 아까 방금 2027년도라는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대통령 선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의 정책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여기 뭐 방금 설명드렸던 두 번째 뭐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방금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AI 산업 확대에 대한 수혜로 이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까 투자했던 회사가 어디로선가 입지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엮여요. 그러니까 창투사 회사지만 뭐 제약 바이오에 투자를 해놨더니 그 제약 회사가 뭐 잭팟이 터졌다라고 하면 갑자기 뭐 이 항암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이 사실 그 기업이 비상장일 경우에는 살 게 없잖아요. 못 사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에 투자했던 이런 회사를 찾게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엮이게 돼요. 근데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이제 업스테이지라고 해서 여기 투자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과거에 이제 LG전자와 함께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이제 MOU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잘 아는 이 AI 시대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AI 이 핵심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컴퍼니 K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HBM 이런 쪽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AI 섹터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AI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사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제 뭐 LG에 투자를 LG전자 MOU 체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과도 이제 그 삼성과도 이제 관계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AI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삼성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면서 이거 그 이제 그 컴퍼니 K가 아니죠. 업스테이지라는 컴퍼니 K가 투자한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이 이제 이 개발한 이 거대한 언어 모델이 이제 솔라라고 있어요. 그 솔라라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적으로서 성능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앞으로의 이런 이 성장, 그래서 AI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반사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게 지금 시장에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컴퍼니 K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컴퍼니 K가 기술적인 구간에서 이제 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어제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무너지는데도 그냥 안정적입니다. 이제 월봉상 보면 사실 보통은 다 신저가를 기록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신저가를 기록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저가대를 깨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음봉으로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꼬리를 달면서 저가 매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발 매수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가에서 반발 매수 물량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온다 좀 설명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요. 주식에서 늘 얘기했잖아요. 주식이 정말 쉬운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자꾸 모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천장일지 어디가 바닥일지 모르는 종목을 들어가서 모험을 하려고 하니까 뭐 손절가도 모르겠고 목표가도 모르겠고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에서 제일 간단 뭐다? 박스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구간. 그래서 늘 이 구간 한 3천, 4천대 사면은 늘 10,000원대 갖다 놓고 4천원대 사면은 늘 10,000원대 갖다 놓고 그럼 또 4천원대 또 사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그냥 사놓고 기다리면은 뭐 알고 기다리다면 언젠간 가겠지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10,000원대 또 안착을 해놔요. 그럼 그때 딱 팔고 나오면은 얼마나 좋은지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컴퍼니 K라는 종목에서 사실은
원래 지금 아마 그래서 어제 4,000원 찍었을 때가 최저 4,000원 정말 저는 매수기였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5,000원 구간대 뭐 아래로는 그래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자체가 지금 개파락을 출발하고 다이렉트 좀 말아 올려줬을 때 정말 이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좀 그냥 뭐 굳이 5,000원 위로까지 뭐 살 필요는 없고 5,000원 아래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분할 매수 포지션을 접근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 가격은 아까 사실 뭐 제가 박스권이 10,000원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보통 우리 목표는 이 박스권 최상단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저는 15,000원 정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제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3,500원 정도로 이제 완전히 4,000원대가 3,500원이란 건 과거 진짜 이 코로나 때 확 무너졌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빠진다고 하면 정리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일자리 창출 정책의 수혜주로 이제 선택을 한 컴퍼니 K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권에서 이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5,000원,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보여주시죠. 오늘 같은 날 한우나사 사주실 겁니까? 아니 제가 오늘 친구한테도 했던 얘기예요. 아, 그래요? 했던 얘기인데 예. 왜냐면은 저는 어제 이제 딱 집을 갔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전 집을 가서 또 이제 주식을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반발 매수세가 나와야 되는데 오후장으로 들어가면서 반발 매수세도 안 나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지금 이 반대 매매 걱정에 이 시장가로 던지는 개투들 물량이 정말 많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오늘 저는 좀 하락을 해서 출발하면은 2차 그래서 어제 장 막판에 종가 베팅 정도로 이제 1차 매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장 막판에 2차 오늘 이제 시가로 개파락하면 2차 매수 해가지고 오늘 딱 깔끔하게 수익 보고 나오면은 되겠다라고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주변 지인들 역시도 그렇게 종가에 들어서 이제 수익을 좀 많이 받고 그래갖고 이제 뭐 오늘 같은 날에 한우나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또 양지를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양지 사. 너가 오늘 사야지. 그 얘기를 하다가 나온 종목입니다. 자 종목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보여주시죠. 자 양지사. 나는 양지를 좋아하니까 양지를 사달라. 네. 자 어떤 회사입니까? 이 회사가 사실 근데 진짜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키워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예. 내용 띄워주시죠 네. 바로. 이 키워드를 보면은 이게 보다시피 이 기업 자체는요 이게 수첩, 다이어리 등 생산하는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노트, 탁상, 일기 뭐 이런 걸 제품 제조하다 사무용품 뭐 이런 걸 제조하니까 사실 지금 시장에 이게 왜 올라가야 되는지 하나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이해는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습니다. 뭐냐고 하면은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늘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이 양지사라는 종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유는 아직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뭐 하느냐 이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불안정할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양지사라는 종목입니다.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이제 이렇게까지 시장이 불안정할 때마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대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 어쨌든 사실 저는 이 양지사라는 기업 자체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지금 시장에 있어서 뭐 노트, 사무용품 파는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성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대주주라는 거는 이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니까 지분을 많이 좀 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찌됐든지 이 대주주 지분이 많다라는 거는 시장이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주주가 뭐 시장 하락한다 해서 아이고 갑자기 손절 칠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대주주 물량이 많은 종목들이 사실상에 시장이 불안정할 때 팔 사람도 없고 살 사람도 없어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좀 이제 시장이 불안정하면 좀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좀 쉬면 좋을 건데 어제도 봐봐요. 어제도 개인만 샀습니다. 개인만. 이 개인들은 어쨌든 시장이 불안정할 때 그래도 수익을 보고 싶다는 생각에 계속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 대주주 지분이 높은 종목들이 이런 이 개인들이 꼬시기 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하락장에서 오히려 이 증시가 안 좋을 때일수록 이렇게 반등하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거 어제 차트도 보면은 어제는 안 빠졌더라고요. 어제 같은 날에도.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꼬시는 것도 맞고 심지어 이 기업 같은 경우 과거 코로나 뭐 이런 거 터졌을 때도 혼자 날아다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 하락장 사실
진짜 이 종목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남북개혁 관련주도 사실 뭐 그렇게 강한 모멘텀도 아니고 이 수첩을 만드는 회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진짜 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가 보면은 하락장마다 움직였던 게 양지사라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인버스를 해칭 종목으로서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양지사 같은 그러니까 하락장이 올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그나마 이제 이 기업의 모멘텀이 진짜 아무것도 없을까요 했을 때 그래도 있어요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남북개혁 관련주로 주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이제 보통의 기업들은 남북개혁주로 관련 엮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우리 철도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투자라든지 뭐 심지어 옛날에는 뭐 그 북한 사람들은 차도 못 타고 자전거만 탄다 해가지고 자전거 회사들도 차라리 이 주가 급등하고 그랬던 이력이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 뭐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기업은 아니에요. 사실 뭐 굳이 하라고 하면 하겠죠. 뭐 북한 사람들이 교육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수첩을 지원해라 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이 양지사라는 기업이 남북경협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엮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개성공단의 이제 토지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우리가 남북 관계가 또 좋아지게 된다고 하면 개성공단을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성공단 관련해서 이 남북 사업 이런 이 경업 관련된 사업이 진행될 경우 관련 부분에 있어서 또 관련 사업에 있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예. 사실 요즘 다시 또 말이 많아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뭐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뛰어넘었다 뭐 이야기도 있긴 한데 사실 뭐 까놓고 이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모릅니다. 뚜껑 네. 열어봐야 아는 거기 많이 때문에. 남았어요. 예. 네. 예, 그 이거는 사실 모르는 부분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뭐 그런 걸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저해되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수혜주는 이 저 그 뭐다? 남북개혁이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개혁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오히려 진짜 이런 미 대선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으로도 좀 한번 엮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뭐 비슷해요. 기술적으로 뭐 반등 구간이다, 기술적 저가 구간이다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이 양지사라는 종목이 진짜 과거에도 보면은 늘 그랬어요. 늘 뭐 브렉시트네 뭐네 해도 혼자 날아갔던 종목이고요. 계속 이 종목은 뭐 나홀로 거의 나홀로 쑥쑥쑥 움직였던. 그래서 뭐 과거에도 뭐 그 이때 이 당시에도 뭐 살짝 위로 혼자 움직였고 이때는 뭐 사실 상승폭이 적었다 하더라도 움직인 거거든요. 그 이때도 갑자기 2021년도, 22년도 우리 시장 분위기 참 안 좋았어요. 혼자 또 나홀로 올라갔다 갔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양지사라는 종목이 어찌됐든지 지금 이제 과거 기술적인 반등 구간대에 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이 반등 구간대에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이런 삼각수렴. 이제 우리가 이 삼각수렴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삼각형이 완성이 되고 이 구간대 돌파가 나온다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뭐 사실 100%는 없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확률 반반이에요. 상방으로 가던가 하방으로 가던가 이 시그널이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양지사라는 종목이 지금 어쨌든지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은 뭐다? 상방에 대한 상승 탄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뭐 보면은 모든 이평대를 돌파하기 시작했죠. 점진적으로 이평대를 뚫고 안착한 종목들은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의 패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에서 이 양지사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아까 주가가 밑에서 돌길래 제가 좀 아래로 해봤는데 수정할게요. 그냥 11,000원, 11,000원 아래서 그냥 이 11,000원이 뭐 지켜주는 구간이니까 11,000원 아래서 그냥 여러분들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시면 될 것 같고 뭐 워낙에 저점이니까 굳이 리스크 있는 자리도 아니다 생각하고 있고. 원래 저희한테 주셨던 매수가는 한 1,600원 정도였는데 그쵸. 조금 올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장중에가 이 1,400원대에 놀고 있길래 이게 뭐 오늘 올라가겠어 하고 오늘 시장이 좋았잖아요. 또 아까 예. 이때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니까 그래서 1,600원으로 좀 이제 제시를 해드렸는데 움직이니까 이제 11,000원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는 사실 이 종목이 이 삼각수렴대 돌파하면은 보통 전에 있던 고점까지 가준다는 과정하에 3만 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네네. 3만 원 정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솔직히 또 양지사 이런 종목이 매매하는 데서 좋은 게 뭐냐고 하면은 손절 가격도 굉장히 짧게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예. 손절 가격 그냥 딱 보면 9,000원. 이 9,000원대 무너진다. 그냥 보내주면 됩니다. 이거 빠지는데 어떡할 거야. 그냥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 늘 말하지만 목표 구간은 크고 손절 구간은 짧고 이런 게 주식이지 50% 수익 보려고 20% 수익 보려고 마이너스 80% 손절 리스크를 안고 가면 주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양지사라는 종목까지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말씀을 이제 항상 강태공 전문가에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항상 손절가나 매수가에 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만약에 손절가를 터치하지도 않고 목표가를 터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이렇게 좀 길게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뭐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는 어차피 늘 단타 계좌, 장타 계좌 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2배 수익이 나와도 제 목표가가 5배다. 전 절대 안 팔아요. 전 절대 안 파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자금이 있는 분들이 아닐 거예요. 뭐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인데 무슨 장타 계좌, 단타 계좌 그렇기 때문에 사셔서 목표가를 가져가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자녀분들 다 서울대 보내고 싶다 해서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 목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표라는 거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언제든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익절가라고 하죠. 만약에 10% 수익 구간이다. 근데 내가 목표가가 50%다. 그러면은 5% 수익에서는 수익 실현을 해야지. 이런 익절가를 잡고 가시면서 빠질 때 내가 최소한 수익 실현하는 구간대를 설정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수익 실현에 대해서도 너무 또 이제 과욕을 부리지 말고 이제 적당히 필요할 때 빠져나올 수 있으면 빠져나오는 전략도 이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